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전남 곡성의 가을 아침은 언제나 사과향으로 시작됩니다. 서영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요.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죠.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쌀 때쯤이면 남편. 박만석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곤 했어요. 여보, 밥 됐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만석의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예전엔 고생했소라며 어깨라도 토닥여주던 사람이 이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에요. 과수원 일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가을 수확철이니까요. 영숙은 사다리에 올라 빨갛게 익은 사과를 따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박정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치고 딸 박수진이는 미국으로 시집간 지 벌써 3년째예요. 손주 얼굴도 화상통화로만 볼 수 있는 신세죠. 엄마, 거긴 어때요? 건강하시죠? 수진이의 안부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시차 때문에 새벽이나 한밤중에 와요. 영숙은 항상 다 좋다, 걱정 말라고 답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엔 적막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만석의 변화였어요. 밤늦게 핸드폰을 붙들고 있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도 영숙이 나타나면 급히 끊어버리곤 해요. 처음엔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 일이려니 했는데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아, 그냥. 농협에서 새 품종 얘기 좀 하고. 만석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시선도 영숙을 피하고 있고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 시내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간 날이었어요. 보통은 8시면 돌아오는데 그날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도 나고 옷에선 모르는 향수 냄새까지 풍겼어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캐묻소? 나도 내일이 있는 거 아니오? 만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에 온화한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만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일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영숙의 일상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영숙이 과수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 새하얀 외제차 한 대가 흘길을 헤치며 들어왔습니다. 이런 차가 마을에 오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차에서 내린 건 젊은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도시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옷차림.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리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숙 사모님이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영숙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장다희라고 합니다. 박만석 사장님의 사업 파트너예요. 사업 파트너? 영숙은 눈을 깜빡였어요. 만석이 언제부터 사업을 했다는 건지 전혀 모르는 얘기였거든요. 사업 파트너라고요? 무슨, 아직 말씀 안 드리셨나 보네요. 사실 저희가 과수원 일부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농업관광이랑 체험농장 말이에요. 장다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영숙이 글씨를 읽기도 전에 다희가 먼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과수원 동쪽 3,000평 정도를 저희가 임대해서 체험시설을 만들 예정이에요. 임대료도 기존 농사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고요. 잠깐만요. 그런 얘기 남편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영숙의 말을 자르며 다희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남편분이 깜짝 선물로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워낙 신중하신 분이라 확실해지기 전까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만석이 밭에서 돌아왔어요. 장다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혜 씨, 왜 여기에? 사장님, 약속 기억하시죠? 오늘 계약서 최종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영숙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만석은 땀을 훔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알아본 것뿐이고 확정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계약금도 받으셨잖아요. 다희의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계약금? 그런 돈이 어디 있다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계약금이요?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5천만 원이요. 지난달에 받으셨어요. 영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남편이 혼자 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그런 큰 돈을 왜 혼자? 아니야. 그런 돈 받은 적 없어. 만석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다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통장 내역이랑 계약서, 사본까지요.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다희가 다시 가방을 뒤지자 만석이 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사장님, 이럴 순 없어요.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거든요. 내일 면사무소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 밟기로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영숙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과 땅이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였거든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내가 동의한 적 없어요. 영숙이 목소리를 높이자 다희가 피식 웃었어요. 사모님,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해도 계약 당사자는 남편분이세요.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그 순간 영숙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가꿔온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다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면사무소에서 뵙겠습니다. 사장님, 잊지 마세요. 차가 떠나고 나서야 영숙과 만석은 서로를 마주봤어요. 하지만 둘 다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영숙이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딸 수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수진아, 너 언제 왔니?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받고 급히 왔어요.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다고요. 사흘? 영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장다희라는 여자가 와서 한 말들, 남편과의 다툼,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아버지는 엄마가 쓰러진 후에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 가셨는지 연락도 안 되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사라졌다니. 그리고 엄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장다희라는 여자가
이미 과수원 일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트럭이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어요. 뭐라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영숙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수진이가 말렸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했는데 부부간의 재산 문제라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도 아버지 서명이 진짜라고 확인됐고,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이 의식을 잃고 있는 사이에 모든 게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수원 동쪽 절반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사과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있고 그 자리엔 포클레인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영숙이 소리치며 달려가자 작업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저희는 새 사장님 지시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장님? 영숙의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장다희가 나타났어요.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모습이 마치 진짜 주인 같았습니다. 아, 사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놀라셨죠? 다희의 목소리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사모님, 이건 이제 제 땅이에요. 등기 이전도 끝났고 모든 절차가 완료됐거든요. 다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말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새 주인이라고 부르세요. 영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다희를 새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통장 아저씨까지 다희에게 인사를 하며 지나갔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단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과수원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헛간, 심지어 지하 저장고까지. 그런데 지하 저장고 한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벽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철제 금고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라 쉽게 열렸습니다. 이게 뭐지? 금고 안엔 온갖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영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비밀 계약서였어요. 만석이 장다희와 맺은 진짜 계약서인데 영숙이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복잡하고 조건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사진들이었어요. 만석과 다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 단순한 사업 파트너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 서류였어요. 유원장 사본이었는데 만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순자, 영숙이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언장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수원 일부의 소유권을 장다희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박순자가 누구지? 그리고 다희랑 무슨 관계길래?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서류를 펼쳤을 때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장다희의 출생증명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란에 적힌 이름은 박만석? 이게 무슨 말이야?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다희가 만석의 딸이라는 뜻인가요? 그럼 박순자는 만석의 전부인?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영숙은 금고를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무리 봐도 박만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급일자를 보니 1992년. 자신이 만석과 결혼한 해였어요.
그럼 내가 결혼할 때 이미 다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3년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때 수진이가 지하 저장고로 내려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찾고 있었는데. 수진아, 이것 좀 봐라. 영숙이 서류들을 내밀자 수진이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박순자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 첫 번째 부인인 것 같아. 그리고 장다희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수진이가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이 유언장 날짜가 1991년이에요. 그리고 이 박순자라는 분이 과수원 일부 소유권을 다희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아마 원래 이 땅 일부가 박순자 명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으면서 다희에게 상속하라고 한 것 같고요. 영숙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자신이 30년 넘게 농사 지은 땅이 원래부터 남의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용기를 내서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니까 과거 일을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장님, 혹시 박순자라는 분 기억하세요? 이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박순자, 그 이름을 왜 갑자기? 혹시 우리 만석이랑 관련이 있나요? 이장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영숙 씨, 그 얘기는 참 오래된 일인데. 만석이가 당신한테 말 안 했나 봐?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순자는 만석이 첫 번째 부인이었어. 1987년에 결혼했는데 아이 낳고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럼 그 아이가 다이라는 애야. 그때 겨우 4살이었는데 순자 친정에서 데려갔어. 만석이는 그 충격으로 몇 년을 폐인처럼 살았지. 영숙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석이가 당신이랑 재혼할 때도 마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어. 과연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만석이가 과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거든. 새로 시작하는데 옛날 일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이장의 말을 들으며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편을 이해해야 할지 배신감을 느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그 순자라는 분이 땅을 갖고 있었나요? 아, 그거 말이야. 순자 아버지가 여기 토박이였는데 과수원 동쪽 일부가 원래 그 집 것이었어. 순자가 죽을 때 유언으로 만석이한테 관리를 맡겼는데 나중에 다희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했지.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정말로 땅 일부가 다희 것이 맞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다희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당장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수진이와 함께 다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 계약서 좀 보세요. 여기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 있어요. 수진이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토지 소유권은 원소유자의 혈족에게 우선 귀속되며 현 관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무슨 뜻이야, 이게? 아버지가 그동안 관리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주인은 다이였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지막 페이지에 숨어있던 조항이었어요. 잠깐, 여기 봐. 단 관리자가 선의로 토지를 개발하고 투자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영숙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럼 우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30년 동안 나무 심고 가꾼 걸 생각하면.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장다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였어요. 사모님 계시죠?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요. 다희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차가움이 있었어요. 영숙이 문을 열자 다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혹시 지하에서 뭔가 찾으셨나요? 제가 일부러 놔둔 건데. 영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다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이분은 제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모님, 이건 토지명도 소송 관련 서류입니다. 30일 안에 해당 토지에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영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명도 소송 서류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3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영숙을 동정하던 사람들도 점점 다희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영숙 씨, 그래도 법적으로는 다희 씨가 맞는 거 아니야? 만석이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게 잘못이지. 마을 슈퍼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다희가 방송국까지 불러온 거였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KBS 인간극장에서 저희 이야기를 방송할 예정이에요. 다희가 영숙에게 알려줄 때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요? 부당한 과거의 유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친정 할아버지 땅을 되찾으려는 딸의 감동적인 이야기죠. 영숙은 기가 막혔어요. 자신들이 악역이 되어 전국에 방송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엔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마을로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영숙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어린애 땅 빼앗은 사람이래. 30년이나 남의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기 거인 줄 알았나 봐.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영숙의 귀에 칼처럼 꽂혔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들 정호의 반응이었어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정호는 영숙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 과거도 제대로 몰랐어요?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호야, 엄마도 몰랐어. 내 아버지가 숨겼던 거야. 그러니까 더 문제죠.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이 있었는데 왜 눈치도 못 챘어요? 정호의 말은 영숙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친아들마저 자신을 비난하다니. 지금 회사에서도 다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그럼 넌 엄마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 답답해. 정호는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연락처도 바꿔버렸고요. 그런데 진짜 절망은 그 다음에 왔어요. 만석의 시신이 발견된 거였어요. 영숙 씨, 큰일 났어요. 이장이 파란 얼굴로 달려왔어요. 만석이를 강에서 찾았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남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강가에서 발견된 만석의 주머니엔 간단한 유서가 들어 있었어요. 영숙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단 한 줄. 그게 33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며 발길을 끊었고 친척들도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만 엄마 곁을 지켜줬지만 딸도 힘들어했어요. 엄마, 미국에 있는 남편이 빨리 돌아오라고 해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고. 그래, 너도 가거라. 엄마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영숙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떠나고 마을 사람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만석이 죽으면서 남은 과수원 절반마저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된 거였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상당해요. 이자까지 합치면 2억 가까이 됩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영숙은 현실감을 잃었어요. 그런 돈을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저희도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빌리신 것 같아요. 영숙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석이 장다희와 만나면서부터 이상한 돈 거래가 시작된 거였어요. 마을에서는 더 이상 영숙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네. 땅 욕심 부리다가 모든 걸 잃었어. 영숙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3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가족들마저 떠나갔어요. 어느 날 밤 영숙은 빈 과수원을 홀로 걸었어요. 한때 사과꽃으로 가득했던 나무들은 대부분 베어져 나가고 남은 나무들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영숙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에 날려온 한 장의 종이가 발에 걸렸어요. 무심코 주워보니 만석이 숨겨놨던 또 다른 서류였어요. 이게 뭐지? 손전등을 비춰보니 추가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영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거기엔 영숙이 전혀 모르는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추가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계약서에는 충격적인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토지 소유권 이전 시 기존 관리자의 개발 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체 소유권의 30%를 인정한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조항이었어요. 단 관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권리는 배우자와 직계 자손에게 승계된다. 영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만석이 죽기 전에 이런 조항을 숨겨놨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영숙은 곡성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김상문 변호사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실력자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거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제 남편이 숨겨놨던 것 같아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일단 서명과 날인이 정확하고 공증도 받아놨네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 서류를 뒤적이더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보세요. 장다혜 씨 출생증명서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요? 출생지가 곡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영숙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순자 씨의 사망신고서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망일자와 유언장 작성일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간단히 말하면 장다희 씨가 주장하는 상속권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숙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추가 계약서예요. 이걸 보면 남편분이 마지막까지 사모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로 오시라고. 수진아, 너 아버지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뭔가 준비해놨던 것 같아. 김 변호사가 수진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숨겨진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핸드폰은 어디 있어요? 응? 왜? 혹시 장다희와 나눈 대화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수진이가 만석의 핸드폰을 뒤지자 정말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녹음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만석과 장다희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저씨,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영숙 이모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희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나서는 바람에. 제가 성급했다고요?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도 영숙이는 죄가 없어. 내가 잘못한 거지. 영숙은 녹음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만석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다희야, 내가 죽으면 영숙이랑 수진이에게 모든 걸 넘겨줘야 해. 그게 내 어머니 박순자의 진짜 유언이었거든. 뭐라고요? 그런 말 처음 들어요. 내가 어릴 때라 말 안 했지만 순자는 영숙이 같은 여자가 이 땅을 지켜주길 바랐어.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원했던 거야. 영숙은 눈물이 났어요. 박순자라는 여자가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걸로 장다혜 씨의 진짜 목적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미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왜?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 온다는 뜻이에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정말이야? 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영숙은 수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소중한 걸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어요. 사모님, 대박이에요. 장다혜 씨 측에서 협상을 요청해 왔어요. 협상을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녹음 파일이 결정타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엄마, 정말 싸울 준비 되셨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창밖의 사과나무를 바라봤어요. 절반은 베어져 나갔지만 남은 나무들은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싸워보자. 이 과수원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엄마도 아직 살아있어. 법정 출입구 앞에서 영숙은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었거든요.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장다희가 보였어요.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다희의 변호사도 서류를 바쁘게 뒤적이고 있었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하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곡성에서 이런 큰 재판이 열리는 건 오랜만이라 방청석엔 마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피고 측 주장을 해보십시오. 김상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 장다희 씨의 소유권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어요. 먼저 출생증명서 위조 의혹입니다. 장다혜 씨는 곡성 출생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박순자 씨의 유언장입니다. 사망일자와 유언장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다희의 변호사가 급히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런 사소한 오류로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에 만석과 장다희의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희야, 내가 죽으면 영숙이랑 수진이에게 모든 걸 넘겨줘야 해. 그게 내 어머니 박순자의 진짜 유언이었거든.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영숙이 같은 여자가 이 땅을 지켜주길 바랐어.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원했던 거야. 녹음이 끝나자 장다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저씨가 저를 속인 거라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지만 다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영숙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박만석 씨가 마지막에 작성한 추가 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유권은 서영숙과 그의 딸 박수진에게 귀속된다. 장다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안 돼. 안 돼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서영숙, 박수진의 손을 들어줍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들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영숙을 향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기쁘지 않았어요. 장다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영숙이 다희에게 다가갔어요. 다희야,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다희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저를 원하지 않았다니. 결국 나 혼자였네요.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도 자신처럼 버림받고 외로웠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희야, 내 어머니 박순자 씨는 너를 사랑했을 거야.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원했던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저를 친정에 보냈어요? 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지 않았어요? 다희의 질문에 영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해가 됐습니다. 어린 다희에게는 상처만 남았을 테니까요. 다희야,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둘 다 상처받은 건 마찬가지야.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이겼잖아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잃은 거야. 너도 나도. 영숙이 다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다희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고소는 취하할게. 뭐라고요? 너도 이 땅의 아이였다면 뿌리라도 지켜야 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영숙의 말에 다희가 멈칫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남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해. 다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소 취하하실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다희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수원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베어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보자. 네, 엄마.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곡성의 봄은 다시 사과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오늘은 곡성 사과마을 체험농장 개장일이었거든요. 엄마, 손님들 오시기 전에 간판부터 확인해 봐요. 수진이가 사다리에 올라가 간판을 닫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석 달째, 딸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서영숙의 정직한 과수원. 이름 참 마음에 들어요. 영숙은 웃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과수원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어요. 베어진 나무들 자리에는 새로운 품종의 사과나무가 심어졌고 한쪽엔 작은 카페와 체험장이 생겼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이었어요. 영숙 씨, 오늘 손님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인터넷 예약이 벌써 가득 찼어요. 수진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딸은 SNS 마케팅까지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아이들아, 사과 따러 가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숙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사모님, 여기서 정말 사과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직접 따서 가져가셔도 되고 사과잼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영숙은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예전의 내성적인 모습과는 달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점심시간엔 마을 아주머니들이 준비한 시골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영숙이 직접 담근 사과 김치까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호호, 비밀이에요. 대신 다음에 또 오시면 더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영숙의 농담에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후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오늘 하루 매출이 한 달 목표치를 넘었어요. 수진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엔 마을 분들한테 고마움 표시를 해야겠네. 영숙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해낼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네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하얀 외제차. 영숙의 가슴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장다희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도시적인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다희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다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모. 이모라는 호칭에 영숙은 놀랐어요. 갑자기 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복수라는 이름으로 이모를 괴롭혔어요. 다희야, 일어나거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영숙이 다희를 일으키려 했지만 다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이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제 진짜 어머니가 쓴 편지예요. 영숙이 편지를 펼쳐보니 정말로 박순자의 친필이었어요. 내 딸 다이에게 엄마가 너를 두고 먼저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 아빠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 그들을 미워하지도 마라. 너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야. 편지를 읽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이도 울고 있었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축하해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영숙은 다이를 일으켜 세우고 꽉 안아줬어요. 다이야, 이제 됐어. 우리 모두 힘들었어.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다이의 말에 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할래? 이 과수원에서. 정말요? 그래. 너도 이 땅의 딸이잖아. 함께 새로운 뿌리를 내려보자. 몇 주 후 다이는 정말로 과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을에 적응해 갔습니다. 다이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마케팅 전공이라 좀 알거든요. 다이와 수진이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영숙은 정말 행복했어요. 가을이 되자 과수원은 빨간 사과로 가득했어요. 첫 해 수확치고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엄마, 올해 수익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마을 어르신들께 용돈이라도 드려야겠어. 그리고 아버지 묘소도 정리하고요. 수진이의 말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에 대한 원망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과수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정말 행복해 보여요. 다이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그래.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영숙은 사과나무를 바라봤어요. 꽃이 져도 다시 피고 열매를 맺어도 다시 꽃이 피는 나무처럼 인생도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수원 한켠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다이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순 없어도 기억 속에서 다시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웃었어요. 사과꽃이 만개한 과수원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